실전 모의고사 1회에 141쪽 형질 전환을 이용한 품종 육성 들어가겠습니다. 과학 지문은 지문 분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으니까 지문 전체적으로 볼게요. 가겠습니다. 형질 전환을 이용한 품종 육성은 교잡과 같은 생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밑줄 다른 종의 유전자를 이전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기술 밑줄 쳐보시면 그것이 바로 형질을 전환시켜서 얻는 품종 육성이라고 설명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형질 전환을 통한 품종 육성이기 때문에 정확히 저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캐치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할게요. 형질 전환을 이용한 식물 육종 기술이 가능해진 것은 1번 밑줄 칠게요.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 특정 유전자를 탐색하고 복제할 수 있는 분자 생물학적 기법 밑줄, 즉 전제 조건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건 형질 전환을 이용해서 식물을 육종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전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형질 전환을 통해서 품종을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 왜? 1번과 2번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 2번 바로 뒤에 나와요. 식물 조직 배양을 통해 체세포로부터 완전한 식물체를 재생시킬 수 있는 기술 전제 조건 두 번째. 이 두 가지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형질 전환을 통한 품종 육성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외래 유용 유전자를 이식하여 개체의 특성을 변화시킨 작물을 동그라미 유전자 변형 작물 GMO. 고등학교 1학년 때 교과 출판사는 기억 안 나지만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 대다수 학교에서 한번 배우셨을 겁니다. 아마 신사고 교과서였을 걸로 기억하는데, 일반적으로 형질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 복제된 외래 유전자, 복제된 외래 유전자를 어디로 옮기냐면요, 유전자 운반체로 옮긴대요. 유전자 운반체로 옮기고 이렇게 만들어진, 네모 쳐볼까요? 제조합 운반체. 그러면 제조합 운반체라고 하는 건 복제된 외래 유전자가 유전자 운반체로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결국 앞에 나와 있는 복제된 외래 유전자와 유전자 운반체가 만나서 형성된 것을 제조합 운반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제조합 운반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 또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를 어디다가 도입하냐면 식물에 도입한대요. 그럼 결국 제조합 운반체를 식물에다가 도입하니까 품종 육성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나오겠죠. 특히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박테리아 가로쳐 보시면 여기서 보는 중심 내용은 박테리아를 이용한 품종 육성이랍니다. 이용하여 외래 유용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하는 과정은 총 4단계로 나뉜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뭐고, 3단계는 뭐고, 4단계는 무엇인지가 제시가 되겠죠. 여기 네모 쳐보자. 첫 번째 단계.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단계는 먼저 밑줄 농업적으로 유용한 형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외래 유전자를 발굴하여 복제하는 단계. 그럼 잘 보세요. 이 글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단계별로
순차적 안내가 진행되겠죠. 그래서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 같은 것을 물어볼 때 1단계는 이렇다, 2단계는 이렇다라고 나오면 단계별 또는 순차적 또는 과정별로라고 하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단계에서는요, 방금 밑줄 친 것처럼 농업적으로 유용한 형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외래 유전자를 발굴해서 복제한답니다. 이어서 갈게요. 외래 유용 유전자를 식물 세포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밑줄 그 유전자를 가진 식물로부터 그 유전자를 순수하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밑줄. 즉 수많은 유전자가 존재할 겁니다. 그 수많은 유전자 중에서 특정한, 즉 내가 필요한 특정 유전자를 탐색, 찾아 놓은 다음에 그 모든 유전자를 내가 쓸 것이 아니니까 유전자 중 특정 유전자를 탐색한 다음에 그 유전자를 분리한다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죠. 분리한 다음에 당연히 복제까지 이루어질 거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분리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는지 보자. 그런데 한 생명체의 유전자를 암호화하고 있는 DNA를 분리하면 모든 유전자가 한꺼번에 추출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밑줄 특정한 유전자를 찾아서 복제하는 유전자 복제 과정이 필요하다 밑줄.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고 계셔야죠. 이때 사용되는 것이 동그라미 박테리아에서 발견된 제한 효소. 그럼 얘들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제한 효소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제한 효소가 하는 역할과 기능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밑줄 친 부분이 되겠죠. 앞에서 밑줄 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박테리아에서 발견된 제한 효소를 활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특이사항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뒤에 나와요. 제한 요소는 밑줄 DNA 중 특정 염기 서열을 인지하고 이를 자르는 역할. 그게 바로 제한 요소가 하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건데, 더 쉽게 바꿔보면 DNA 중 특정한 유전자만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DNA가 한꺼번에 추출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 요소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내가 필요한 특정 유전자만 분리시킨다. 이게 1단계. 이게 1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럼 두 번째 단계 네모 쳐놔야죠. 단계별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좀 다를 테니까. 두 번째 단계는 복제한 유전자를 운반하고, 잘 보세요. 복제한 유전자를 운반한다, 이 얘기야 얘들아. 복제된 외래 유전자를 운반한다라고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복제된 외래 유전자는 1문단에 나온 내용이 될 거고, 유전자 운반체로 넘어가는 이 과정은 지금 2문단에서 1문단이 아니죠. 첫 단계. 1단계에서 나와 있는 복제된 외래 유전자를 지금 유전자 운반체계에 옮긴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빨간색이 바로 2단계와 관련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과학 관련 지문은 첫 단계가 나오고 두 번째 단계가 나오니까 첫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섞여서 1문단에 나온 내용과 2문단에 나온 내용을 마치 한 문장처럼 재구성해서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앞에 나온 내용 바탕으로 1단계와 2단계가 어떻게 복합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됩니다. 이어서 갈게요. 식물세포 내에서 효과적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밑줄 제조와 운반체를 만드는 단계. 결국 이 두 가지가 만나서 형성되는 것이 제조와 운반체라고 했으니까
1문단에 제시되어 있는 제조와 운반체와 관련된 설명은 2단계에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겠죠. 그럼 가겠습니다. 제조와 운반체에 대해서. 원하는 유전자 식물을 식물세포에 운반하는 네모, 제조와 운반체. 그럼 제조와 운반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와 있는 거 있죠. 복제된, 잘 봐. 1문단에는 외래, 유전자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같은 말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1문단에서 특정 유전자를 분리한 다음에 복제한다라고 했잖아요, 얘들아. 그죠? 이 나와 있는 내용과 지금 보고 있는 2단계를 복합적으로 묶으면 이식하고자 하는 외래, 유용, 유전자라고 하는 말이 복제된 외래 유전자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식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게 분리시켜서 복제를 시키고자 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식하고자 하는 이라고 하는 건 분리하고 복제하고자 하는 이라고 보시면 되고, 외래 유용 유전자에서 이 유용이라는 두 글자는 생략될 수가 있으니까 외래 유전자라는 말과 외래 유용 유전자가 같은 뜻이라고 알고 계시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어서 할게요. 얘와 앞에 나와 있는 유전자, 운반체가 결합된 것을 제조와 운반체라고 하겠죠. 결국 제조와 운반체를 첫 번째 도입부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조금 딥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같은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조와 운반체로는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옵니다. 밑줄 쳐볼게요. 토양성 세균인 계속 밑줄 칠 거야.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답니다. 박테리아는 박테리아인데요. 아그로박테리아래요.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제한효소라고 하는 것과 아그로박테리아라고 하는 건 같은 박테리아라고 보시면 안 되겠죠. 다르니까 다른 명칭을 붙였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같은데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제한효소와 지금 보고 있는 토양성 세균인 아그로박테리아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시험 문제에서는 비교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그래서 앞에서 제한효소가 무슨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자신의 유전자 중 일부인 T-DNA를 식물체의 유전자에 이식해서 아그로박테리아에 감염된 숙주식물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만든다. 즉 아그로박테리아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요소에는 tDNA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다른 식물에 tDNA라고 하는 요소를 주입시켜서 이 성분이 가지고 있는 것과 주입한 식물이 갖고 있는 성분의 환경을 동일하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환경이 동일하니까 당연히 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적의 환경이 되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건 아그로박테리아랑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건 특이점 없겠죠. 플라스미드는 tDNA를 지니고 있는 작은 DNA로 선형의 이중 나선 구조를 지닌 식물세포 DNA와 달리 밑줄 원형의 이중 나선 구조 플라스미드의 구조적 특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와 운반체를 만들기 위한 제한효소를 이용하여 제한효소가로 잘 봐. 아까 우리 분리하는 역할하는 게 제한효소라고 했잖아 얘들아. 근데 지금 읽은 부분 보시면 이 제한효소는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제조와 운반체를 만드는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제한효소에 대한 역할이 첫 번째 1단계에만 제시된 게 아니라 2단계에도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곳곳에 나와 있는 제한효소랑 관련된 역할과 기능을 한 번에 묶어 정리해 놓는 게 문제 푸실 때 조금 더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제한 요소를 이용하여 플라스미드를 절단하고, 그러면 결국 이 제한 요소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것을 절단시킨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절단하고 외래 유용 유전자와 절단된 플라스미드를 섞어주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답니다. 섞어준다. 그리고 여기 가로쳐보자. DNA 연결 효소. 그럼 얘들아 똑같아요. 제한 요소랑 DNA 연결 효소는 또 달라. 명칭이 다르니까 다른 거야. 또 구분해야 돼요. DNA 연결 효소를 사용하여 외래 유용 유전자와 플라스미드를 결합시켜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만든다. 결국 여기 나와 있는 DNA 연결 효소는 제한 효소가 역할을 다 한 이후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생성한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글이. 그래서 나와 있는 역할과 기능들을 계속 구분해서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을 읽다 보면 뭔 개소리밖에 안 되는데 효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효소별로 하는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고요. 그걸 계속 구분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혼자 문제를 푸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때 형질 전환된 세포를 선택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선발 같은 말 선별할 수 있도록 여기 가로쳐보자.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 그럼 거기 나와 있는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라고 하는 건 선택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한 요소랑 연결 요소랑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또 한번 구분하시고, 세 번째 단계 네모 치셔야죠. 이제 3단계입니다. 외래 유용 유전자가 식물에서 발현되도록 밑줄 재조합 운반체를 식물의 유전체로 이식한대요.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이식합니다. 아그로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식물의 염색체에 도입한답니다. 아그로박테리아는 원래 옥신, 시토키닌, 그리고 옥토파인을 만드는 유전자를 식물에 이식하는데, 그럼 아그로박테리아라고 하는 건 옥신을 만드는 유전자 식물에 이식한다라고 나오죠? 이게 뒤에 가면 문제에 나와요. 아다르고 어다르게 헷갈리게 문제로 나올 거거든요. 이 문제 잘 보시고요. 이식된 유전자들이 라고 나오는데요. 이식된 앞에 가로 한번 열어볼게요. 이식된 유전자들이 식물세포에서 발현되어 생성된 옥신과 시토키닌은 식물세포의 분열을 촉진하여 아그로박테리아가 살 공간을 마련해준다. 여기 밑줄 쳐볼까요? 식물세포의 분열을 촉진하여 아그로박테리아가 살 공간을 마련해준다. 이게 바로 앞에 나오는 옥신과 시토키닌이 하는 역할이 되겠죠. 역할과 기능만 구분해도 뒤에 나와 있는 문제가 굉장히 쉽게 보이실 겁니다. 명칭들이 어렵고 구분해야 될 역할과 기능이 많아서 시간만 잡아먹는 지문이긴 한데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분하면서 보시면 좀 쉽게 풀리는 지문이에요. 이제 가겠습니다. 또한 옥토파인, 그럼 이제 옥토파인의 역할이 나오겠죠. 옥토파인은 밑줄 아그로박테리아의 생존에 필요한 양분으로 질소를 공급하는 역할. 얘는 옥토파인의 역할이 될 거고. 를 한다. 바로 닫아보시면 결국 이 부분은 뭐냐면 3문단에 이게 나와요.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 아까 아그로박테리아라고 하는 건 자기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가로 열고 가로 닫은 부분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서 아그로박테리아가 주입된 식물이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아그로박테리아는 식물체의 세포 분열을 촉진하기 위해 줄기 혹은 뿌리에
비정상적인 혹을 만드는데 이것이 군두함종이다. 아그로박테리아를 통해 외래 유용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하는 방법은 밑줄 옥신 등을 생산하는 유전자 대신 필요한 유전자를 박테리아의 유전자에 삽입 밑줄 쳐보시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옥신 등을 생성하는 유전자 대신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럼 결국 지금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옥신이나 앞에 봤던 시토키닌을 만드는 유전자를 제거시킨다라는 말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신이라고 하는 건 빼버린다라는 말이 될 테니까 제거하고 그 자리에 앞에서 복제를 했던 외래 유용 유전자를 삽입한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삽입하려면 공간을 만들어줘야 될 텐데 그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앞에 나와 있는 옥신이나 시토키닌 등을 만드는 유전자를 제거하고 그 빈 공간에 앞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외래 유용 유전자를 삽입시켜버린대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하여 박테리아가 식물 세포에서 외래 유용 유전자를 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원리로 밑줄 같은 원리로 작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발현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이용. 눈으로 볼게요. 작물이 가지고 있던 유전자가 병에 걸리게 하는 이병성 유전자이거나 원하지 않은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 유전자와 전사 방향이 반대인 유전자를 삽입해주면 발현을 억제할 수도 있다. 그럼 무조건 발현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의도와 발현되는 양상이 다를 경우에는 발현을 억제시킬 수도 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네 번째 단계 동그라미 네모 치셔야죠. 4단계 밑줄 외래 유전자를 도입한 식물 세포를 증식하고 완전한 식물로 재분화시킨 다음 형질 전환된 식물을 선발하는 단계 4단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항생제가 함유된 선발 배지에서 식물 세포를 배양하면 외래 유용 유전자가 이식된 세포만 선별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여기 비춰볼까요? 외래 유용 유전자가 이식된 세포만 선택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볼까요? 위에서 효소가 나오거나 어떤 특정한 요인들이 나오면 우리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체크하고 내려왔죠. 그죠? 위에서 2단계 있잖아. 2단계 두 번째 단계 나와 있는 문장 있죠. 2단계에서 마지막 줄 보세요. 이때 형질 전환된 세포를 선택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함께 넣자라고 했어요, 얘들아?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 넣는다라고 했죠, 아세요? 그럼 여기서 4단계에서 방금 밑줄 친 것처럼 외래 유용 유전자가 이식된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나왔던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도 함께 이식되었기 때문에가 되겠죠. 만약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함께 이식되지 않았다면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계에서 포함됐던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같이 이입된 거라서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기능까지 유지가 되고 있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필요한 영양분과 식물 호르몬을 함유한 재분화 배지에서 선발된 세포의 재분화를 유도한다면 밑줄 하나의 세포로부터 완전한 식물체를 얻을 수 있다. 이제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슬슬. 이를 가로 식물 조직 배양 이라고 하고 세포가 완전한 식물로 재분화될 수 있는 성질을 동그라미 전형성. 전형성이라고 하는 건 앞에 뜻이 나와 있으니까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찾아서 접근해 보시면 되겠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하지만 선발 배지에도 살아남았지만 목표한 형질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외래 유용 유전자가 발현했는지를 확인하는 생물 검정의 과정도 거쳐야 한다. 마지막 문단 6문단이죠.
이렇게 얻어진 형질 전환 식물은 밑줄 농업적인 성능 및 효용성, 안정성 검정을 거쳐 상품화를 위한 개체를 최종적으로 선발. 선발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래줄 밑줄 정밀한 안정성 검사와 더불어 품종화가 이루어지고 종자 증식. 유전자 변형 식물을 만들고 그 유전자 변형 식물이 정착되기까지 단계와 그리고 실제로 복제가 되었다라고 해서 복제가 되었으니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발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마지막 문단에 정리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16번 문제 갈게요. 내용 전개 방식이죠. 1번 유전자 제조와 기술이 형질 전환을 통한 품종 육종 기술에 미친 영향과 한계 X죠. 한계는 없어요. 한계점에 대해 일절 언급한 게 없으니까 한계 해당사항 없고 2번은 다 틀렸죠. 배양한 이후 유전자가 변형되어 이건 안 나오고요. 단순하게 식물 조직 배양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식물 조직 배양에 대해서만. 3번 유전자 변형 작물의 DNA를 이용하여 특정 미생물의 형질 전환 방법이 개발된 과정도 아니죠. 일반적인 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정답 4번이죠. 전환 과정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단순하게 문제 푸실 때 과정이라는 말에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앞문장이랑 연결해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5번 교잡을 이용한 품종 육종법과 유전자 변형을 통한 육종법을 비교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형질 전환을 통한 품종 육성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교잡이랑 비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답 4번. 17번 내용일치 문제죠. 정답은 5번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잘 봐. 1번의 전형성 바로 쳐보세요. 전형성은요 5문단에 나왔습니다. 5문단. 그리고 1문단하고 5문단하고 복합적으로 보시면 1번을 판별할 수 있을 거고요. 2번 유전자 변형 작물 개발은 유전자 조작 기술과 식물 조직 배양 기술을 전제가로 쳐볼까요? 전제는 1문단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2번이 어디 나오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1문단을 보시면 되고요. 3번 제조와 문반체 가로쳐보세요. 제조와 문반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온 건 3문단이야. 3문단을 보시면 되겠죠. 키워드 잡아놓고. 4번 제한요소 가로쳐보세요. 제한요소는 2문단에 나옵니다. 첫 단계. 2문단에서 제한요소랑 관련 설명을 찾으시면 된다고요. 문제 푸실 때. 정답은 5번 재분화 배지가 아니라 선발 배지죠. 마지막 5번과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저항성 유성자가 나오는 4문단이나 4문단이 아니죠. 3문단이나 5문단을 보시면 정답이 판별이 되실 거고요. 18번 아그로박테리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한요소가 어떤 역할에, DNA 연결요소 어떤 역할에,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 어떤 역할에, 아그로박테리아 어떤 역할에,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서는요. 계산하는 것도 없는 과학 지문이었습니다. 18번 보시면 1번 아그로박테리아는 식물의 밑줄 근두암종을 유발한다라고 했죠. 비정상적으로. 2번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는요 식물 세포의 DNA 구조와 구별되는 DNA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원형 DNA 구조라고 나오죠. 3번 식물체가 아그로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옥토파인이 생성되면 잘 보세요. 아까 옥토파인의 역할 밑줄 왔죠. 지금 이 문제는요 아그로박테리아랑 관련된 모든 문단의 내용을 복합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문단별로 기능과 역할 정리해드린 거고요. 질소 공급받는다. 얘가 옥토파인의 역할과 기능이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정답 4번 아그로박테리아가 생산하는 옥신과 시토킨이 아니죠. 숙주식물이 생산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으로 끝낼 거고요. 5번도 맞는 말이죠. 무조건 발현이 시작됐다라고 해서 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19번 같은 문제 나오면 얘들아 A, B, C, D가 정확히 몇 단계인지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A는요 DNA 조각을 제한요소로 절단하고 있어요. 그죠? 잘 봐. 제한요소로 분리하는 거 몇 단계야? 총 4단계 중에 제한요소로 분리하는 거 몇 단계예요? 1단계. 그럼 A는 몇 단계가 되는 거야? 1단계가 되겠죠. 그죠? B 보세요. 절단된 것을 결합시켜서 제조합 운반체로 옮기죠. 몇 단계야? B가 2단계라고. 2단계.
그 다음 C 보실까요? 아그로박테리아에 감염된답니다. 몇 단계? 3단계.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 만든다라고 했잖아. D는요 마지막 4단계가 될 거고요. 마지막 2는요 확정되적 품종을 육성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죠? 최종 단계. 얘를 바탕으로 보신다면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3번이죠. 옥신을 만드는 유전자가 식물체의 유전자에 이식된다라고 했어요? 제거시킨다라고 했잖아요. 플라스미드에 삽입된다라고 했고요. 플라스미드에. 정답은 3번으로 끝나겠죠. 이런 글이 나오면 잘 봐. 여기 가장 중요한 건 얘야. 이 글은 단계별로 설명한다고. 과학 지문에서 단계별로 설명하는 글이 나오면 지금 보는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기를 주는 문제에서 A, B, C, D, E라고 하면서 화살표로 단계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A가 막 5단계, B가 2단계는 말이 안 된다고. 무조건 그냥 1, 2, 3, 4 적어놓고 문단별 중심 내용 적용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고민할 게 없는 문제였습니다. 20번. 기억과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기억 볼까요? 기억은 아그로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식물의 염색체에 도입하는 방법이라고 나옵니다. A 볼게요. 유전자 총을 이용한 형질 전환 방법은 외래 유전자를 텅스텐이나 금, 분말 등의 밑줄, 미세한 금속으로 코팅한 다음에 식물 세포에 주입. 눈으로 볼게요. 금속 입자와 함께 외래 유전자가 식물체 핵내로 이동하여 염색체에 삽입되며 세포 재분화 과정을 거쳐 형질 전환된 식물체를 얻을 수 있다. 금속 코팅을 통해 동시에 밑줄 2종류 이상 유전자 도입 가능. B 보자. 바이러스. 여기 밑줄 바이러스를 유전자 운반체로 사용. 오른쪽 볼게요. 밑줄 바이러스의 특성상 성숙한 식물체라도 한 번의 감염에 의해 대부분의 세포로 새로운 유전자의 도입 및 발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세모 쳐놓고요. 1번 갈까요? 기억은 A와 달리 한 번에 한 종류의 외래 유전자 식물체에 이식할 수 있게. 이건 틀렸죠. 정답 1번 끝. 기억은 두 종류의 외래 유전자 식물체에 이식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바로 끝났고 2번 A는 A랑 관련된 설명입니다. 기억과 달리 외래 유전자를 운반체에 제조할 필요가 없겠군. 당연하죠. 왜? 바로 정원아 직접 주입. 직접 주입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죠. 3번 기억은 B와 달리 성숙한 식물체의 외래 유전자를 바로 도입할 수 없겠군. 기억 동그라미 쳐보시면 기억은요 재분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죠? 재분화 과정이 필요한데 당연히 바로 도입할 수 없겠군이라고 하는 말도 연관성이 떨어질 거고. 4번 기억과 B는 모두 유전자 운반체를 사용하여 식물의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방법이로군 이라고 나와 있는데 B는 아니고요. B도 아니라 기억에서는 아그로박테리아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게 운반체죠. 유전자 운반체가 아니라. 맞는 말. 5번 B는 기억 A와 달리 식물 조직 배양 단계를 거치지 않고 외래 유전자를 발현하는 것이 가능하군. 맞는 말이 되겠죠. 21번 가겠습니다. 니은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니은 선발 배치에서 살아나갔지만 목표한 형질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항생제가 충분히 함유되지 않으면 이럴 수도 있고요.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사멸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동시에 이식할 수도 있고요. 정답 5번이죠. 아그로박테리아에 감염된 식물세포는 살아남았으나 항생제에 의해 아그로박테리아가 사멸한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요. 잘 보세요. 아그로박테리아에 감염된 식물세포 밑줄 쳐볼까요? 어차피 외래 유용 유전자는 식물의 유전체로 이식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이식이 되었기 때문에 아그로박테리아가 사멸해도 감염을 통해서 형질 전환은 가능해요. 어차피 아그로박테리아가 그대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외래 유용 유전자가 주입되는 거라서
아그로박테리아가 사멸하지 않나? 어차피 감염이 있다면 형질로의 전환은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으로 끝날 겁니다. 넘어가서 현대수달 가겠습니다. 시간 아직 몇 시야? 54분? 24분. 그 다음 현대소설 초식 갈게요. 알겠습니다. 이지아의 초식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초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이 뭐랑 구분하면 좋냐면 육식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초식을 하자, 육식을 하자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글이 아니라 여기서 육식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폭력과 부조리를 상징합니다. 육식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잡아야 되죠. 도축을 하거나 가축을 죽여야 할 수 있는 게 육식이기 때문에 육식은 폭력과 부조리를 상징하고, 상대적으로 초식이라고 하는 건 살육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초식은 순수, 공감, 소통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초식과 육식의 세계를 대조시켜서 육식 세계의 폭력성을 형상화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죠. 채식을 하자, 육식을 하자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생각해 보시면 이 글에 대해서 방향을 잡는데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이 글의 주제는 한국 현대 정치 현실의 부조리와 정치적인 색깔이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정치는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부조리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순수하게 공감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계실 텐데요. 이러한 한국 현대 정치 현실의 부조리와 폭력성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이 초식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서광삼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서광삼. 그리고 도수장 주인이 나오는데요. 서광삼은요, 서술자의 아버지입니다. 이 작품이 서술자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1인칭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없을 테니까, 서광삼이라고 하는 인물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얼음을 파는 얼음 도매업자예요. 그런데 선거를 출마할 때마다 채식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 아버지가 선거를 출마할 때 채식을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선거를 출마할 때 채식을 시작한다. 결국 아버지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지적 행위가 될 거고요. 나 꼭 경상될 거야 라고 하면 채식을 할 테니까. 2번, 아버지가 부정적으로 보는 세계에 대한 저항으로의 출마 행위 과정도 될 거고, 결국 아버지가 채식을 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머물고 있는 사회 현실이 그지 같으니까 내가 머물러 있는 사회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고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정치 현실을 뒤바꾸기 위한 출마 행위 과정 중 일부가 된다. 이러한 아버지와 반대되는 도수장 주인은요,
서강삼이라고 하는 아버지로부터 민주라고 하는 건 주인이 나라의 백성인 거죠.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다. 민주의 실체로 오인이라고 하는 건 잘못 생각하다라고 하는 걸 오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서강삼으로부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하는 민주의 실체로 잘못 생각하게 된 인물이 도수장 주인. 그래서 도수장 주인은 육식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누군가를 사륙하고 죽이는 행위를 할 테니까. 시간이 몇 시야? 오케이, 조금 더 갈게요. 그럼 이 도수장이라고 하는 공간은 당연히 소나 돼지를 단번에 잡는 사육과 같은 행위가 나올 텐데, 아버지가 채식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육식의 세계를 상징하는 도수장이 하는 역할과 기능도 중요하겠죠. 즉 굉장히 무자비한 사육이 일어나는 이곳은 육식을 부추기는 폭력의 근원지와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육식의 세계, 아버지가 부정하는 세계. 그러면서 무자비한, 여기까지만 할게요. 무자비한 폭력과 탐욕이 넘치는 정치를 상징하는 행위가 소나 돼지를 단번에 죽이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내용 자체가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일반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원에서 낼 때는 정치적인 색깔을 많이 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는 데도 있어서 아마 한계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본문이랑 문제 해설은 쉬었다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